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완특허법인의 서수진 변리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상표권 확보를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표권 확보를 위해서는 솔직히 뭐 신남방 국가든 한국이든 어느 국가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방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우리 상표가 제대로 보호가 되기 위해서 상표권 확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강한 상표를 만드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 상표가 이제 결국 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식별력이 높은 상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식별력이 높은 상표는 다른 상표와 굉장히 구별되는 힘이 강한 상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별력이 높을 경우에는 이거를 따라하면 바로 누가 모방을 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유사한 상표들이 많은 경우에는 모방을 해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별력이 높은 상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특허나 디자인이랑 다르게 뭔가를 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 내 상표로는 이게 좋아. 나는 내 컴퓨터에 애플이라는 상표를 사용할래. 애플이란 단어는 기존에 있었지만 선택을 함으로써 내 상표가 되는 거여서 그거를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특허청에 먼저 출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먼저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을 했으면 그거는 이제 내 상표로서 상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을 하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이 등록이 된 후에도 관리에 신경을 쓰자. 내가 상표를 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상표를 사용했을 때 또 불상 취소 심판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상표를 사용하면서 뭔가 잘못 사용을 해서 부정한 목적이 된다든지 뭔가 품질 오인을 시킨다거나 그럴 경우에 또 취소 심판, 무효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자라는 게 이제 그 다음번이고 그 다음에 모방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처하자. 모방품 모니터링이나 세관 신고나 경고장 발송 등을 통해서 권리 행사는 바로바로 해야 내가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이거는 넘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표권으로서 보호가 되는 상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문자 상표,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도형, 우리가 로고라고 하죠. 심볼. 그런 것도 당연히 보호가 되고요. 색채만의 조합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심지어 요새는 소리나 냄새 상표로도 가능합니다. 소리 상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통화 연결음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켤 때 나는 소리라든지 어떤 광고를 하면서 항상 지속적으로 내는 소리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 냄새 상표는 어느 매장에 갔을 때, 이거는 어느 브랜드야 라고 인식이 될 때 이제 냄새 상표로 보호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상표의 종류는 상표 서비스표가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시는 거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때 서비스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광의로는 상표라고 다 정의 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단체 표장이라던가 업무 표장, 증명 표장 이거는 이제 비영리적으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 그러니까 법에서 상표의 등록 요건하고 그 다음에 갖추지 않아야 되는 부등록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강한 상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등록 요건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계속 강조하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식별력이라고 해서 꼭 모두 새로이 만들어내는 조어일 필요도 없고 평범한 단어 상호일 수 있는데요. 그게 지정상품하고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첨가물에 대해서 애플은 당연히 식별력 없겠죠. 사과를 팔면서 나는 내 상표 애플로 할래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귤을 팔면서 내 상표를 애플로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품질 오인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상품과 관련해서 식별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에 대해서 애플은 엄청나게 식별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게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상표를 독창성이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시고 그거를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식별력을 갖추어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는데요. 뭐 공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해할 염려가 있으면 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보시면 나머지가 이제 식별력이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보통 명칭 상표는 여러분도 다 식별력이 없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초코파이라던가 사과, 소금, 자동차 이런 게 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인데요. 내가 상표를 관리를 잘 못해서 처음에는 식별력이 있었는데 보통 명칭화 되는 것도 식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초코파이가 그 케이스였고요. 호치키스도 마찬가지고 나일론이라던가 나일론은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섬유, 소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일론이라 명명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화학식 명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일론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 소재에 대해서는 나일론이라고 보통 명칭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거는 듀퐁사에 등록된 상표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명칭 사례 중에 이제 카페라떼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일 유업이 97년도부터 카페라떼라는 커피 음료를 생산하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메일 유업에서는 이게 당연히 상표 등록이 안 될 것 같아서 등록을 안 하고 사용을 했는데 남양유업에서 보니까 이거 메일 유업에서 등록도 안 하고 슬그머니 카페 라떼라는 걸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슬그머니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거 등록이 거절이 되자 거절결적 불복 심판하고 신결 취소 소송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3심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메일 기업이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 우리는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을 출원을 안 한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 주장은 식별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은 당연히 권리를 빼앗기는 거니까 메일 유업의 카페 라떼는 메일 유업이 널리 사용해서 메일 유업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대법원은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보통 명칭에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고 네, 그렇게 판결한 사례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명칭 사례는 또 그 밖에도 호두과자라던가 아스피린도 그렇죠. 러닝이라던가 이런 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관용 상표입니다. 보통 명칭은 아니지만 동업자들에 의해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도 식별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티라미수가 이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많은 섬유, 직물 같은데 란이나 론은 관용 상표 사례고 통신업의 무슨 네트, 그 다음에 꼬냑에 대한 나폴레옹, 방향제 하면 코롱 이런 게 관용 상표 사례로서 등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상표를 만들면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표장입니다. 왜냐면은 내 상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처음에 이게 홍보도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 성질 표시 상표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스타 주얼리 사건입니다. 일본 스타 주얼리 회사에서 스타 주얼리라는 상표를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3자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싶었는지 스타 주얼리 상표는 성질 표시 표장이다. 스타는 반짝이는 거기 때문에 주얼리 관련해서 식별력이 없다. 성질을 직감하게 한다라면서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특허 법원에서는 성질 표시 표장이라고 네, 그런 심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일본 회사에서 자기네 상표는 주얼리에 대해서 스타가 반짝거린다라는 거를 연상을 시키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성질을 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은 네,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암시는 할 수 있지만 직감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유지한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암시 상표라고 보여지고요. 그 서제스티브 마크라고 하는데 뭔가를 암시하는 상표는 굉장히 좋은 상표거든요. 직감하게 하면 등록은 안 되지만 디스팅티브니스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서제스티브이기 때문에 등록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표를 만드시는 게 되게 강한 상표라고 이거는 아주 강하다라고 말씀은 드리진 못하겠지만 좀 더, 네, 좀 더 그 암시하는 상표로 네, 만드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질 표시 상표는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등록이 이것만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거에 결합이 되면 등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보이 런던이라던가 무슨 뉴욕이라던가 이런 게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이 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등록이 안 된 사례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흔한 성 또는 명칭도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리라던가 데이빗이라던가 아니면 수진 이런 것도 흔한 명칭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윤신홍방, 리, 프레지던트도 명칭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표장들이 되게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많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 하세요. 근데 알파벳 2자 이하라던가 숫자 3자 이하는 등록이 안 된다라고 심사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6라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K2 그리고 SK, LG, GS 모두 등록이 안 되는 사례입니다. 근데 나머지가 등록이 된 이유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용에 의해서 널리 알려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면서 상표 등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고 흔한 표장도 좋은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로고를 결합하거나 해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LG, GS 같은 경우 보면은 다 로고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등록을 했고, 나중에 문자만으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하면서까지 상표를 만드신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강한 상표를 만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식별력이 없는 사례는 기타, 뭐 구호라던가 그런 것도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장소를 나타내거나 랜드, 마트, 클럽, 네, 워드 이런 거는 다 월드 등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외 등록으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하면은 등록이 되는데요. 스피드 011도 스피드는 성질을 나타내고요. 빠르다 011 숫자 3글자 이하이기 때문에 등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나 예외 등록을 해드렸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한라산 소주 있죠. 한라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어서 등록은 안 되지만 네, 많이 사용을 해서 그 소주를 좋아하시는 소주의 그 소비자분들께서 한라산 소주 하면 제주도 한라산 주식회사에서 만드는 소주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식별력을 취득해서 예외적으로 등록했습니다. 근데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딱 널리 알려진 그 상품과 그 다음에 유사한 상품에까지만 보호가 되고 나머지 상품에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권리 범위가 넓진 않아요. 소주에 대해서 상표를 취득을 한 거지 그 외에 무슨 청량 음료라던가 이런 거에는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식별력은 상표로서의 등록 요건이고 그 다음에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는 이제 부등록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서 양속에 반하거나 박람회 뭐 상패, 상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 산지와 관련된 지리적 표시일 경우에도 등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현존하는 자연인 법인에 해당하는 거고 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임스 딘이 상표로서 등록이 됐던 게 그거고요. 다만 타인이 승낙을 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상품 표지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표 등록을 하려면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를 받으시죠.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상표를 선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싶은데 우연히도 내 상표보다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가 내 거랑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랑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이 안 돼서 심사가 주로 이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표로서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주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또 등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명 상표라고 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복을 헤네시는 그 위스키로서 되게 유명한 상표죠. 근데 이거를 양복을 지정해서 상표 출원을 해도 등록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의 그 유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상표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선출원 등록된 상표랑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해도 안 되거든요. 이게 특허랑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표는 혼동이 동일한 것도 혼동을 일으키지만 유사한 것도 혼동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약간 좀 넓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중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판단 기준에서 작용을 하지는 않고요. 요부를 비교해서 유사할 경우 등록이 안 되는데요. 유사 대비 기준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유사 판단은 보다 보면 조금 어려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상표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다니엘이라는 상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크리스찬 다니엘, 크리스찬 디올이 있었는데 크리스찬 디올에서 보다 보니까 이 상표는 우리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무효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청구를 했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비중을 두어서 관찰할 수 없거든요. 알파벳 두 자는 식별력이 없죠. 그리고 크리스찬은 사람 그 흔한 명칭이라던가 아니면 기독교자를 말하는 흔한 명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CD에도 비중을 둘 수 없고 크리스찬도 유사 판단에서 요구가 안 되고 결국 다니엘하고 디올에 비중을 두어서 관찰을 해보면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식별력 없는 거를 많이 붙여서 선행 상표랑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상표에는 스튜디오가 붙어 있는데 마트가 붙어 있는데 플라자가 붙어 있는데 다 그런 거는 별로 그쪽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품질 오인을 또는 기만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경우 보드카란 상표를 소주에 사용할 경우에 이게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목적의 출원 상표 한국에는 없지만 외국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갖고 왔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약간 변형을 해서 유사하게 등록을 할 경우에 그거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신남방 국가에서 우리 상표를 진출하려고 하는데 한류 열풍 때문에 우리 상표랑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게 해서 먼저 모방을 해서 출원을 했을 경우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부정한 목적의 출원 근거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거나 무효 심판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사례인데요. 소다라는 상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거는 이제 기만할 상표가 있는 거여서 시계 상품에 대해서 소다 상표 사용권을 설정을 한 사례였는데요. 이 정도는 소다는 신발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고 시계에 대해서 상표를 시계 정도까지는 이게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은 소다 이외에 다른 업체는 등록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이 카스텔입니다. 골프 의류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 2004년에 상표 등록을 했고 2007년 9월부터 골프 의류 가방 액세서리 출시를 했는데 2008년 1월에 보니까 이거 안경 선글라스에 대해서 물론 상품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는 아니거든요.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부정한 목적이지 않을까 해서 정당한 권리자 루이 카스텔 측에서 이쪽에 대해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했고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가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서 상표가 무효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우리 권리를 행사를 하고 모방품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조품 방지를 위해서 먼저 강한 상표를 만들고 먼저 출원을 하고 이제 상표권을 유지를 잘 했잖아요. 근데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스스로 모방품을 시장에 있는지 다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모방품이 많은 국가에서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 내가 등록된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모방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서 모든 상품을 다 컨트롤하고 모니터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모방품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신남방 국가에서 모방품을 없애기 위한 상표권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한 상표를 만드는 거는 전 세계에서도 다, 어느 국가에서도 다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